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 과목은 수급을 알아야 번다입니다. 왜 수급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했다라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시장이 그리고 종목이 상승하려면 강하게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수익을 내고 싶으시죠?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수급을 알아야 번다 수업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는 어디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2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과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배워보는 날인데요. 수급을 알아야 번다가 오늘 과목입니다. 범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배워보는 수업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실 말씀 굉장히 많고 수업도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범프로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네. 잘 좀 푹 쉬고 네. 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불개미 주식학원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범프로 쌤입니다. 자, 뭐 주말 뭐 잘 쉬셨는지 뭐 금요일 미국장도 좀 올라갔고 이번 주 뭐 걸쭉한 또 이제 미국의 선거도 있고 또 이제 CPI 또 지수 발표도 있는데 그래서 좀 다행인 거는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시작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지만 좀 우리 주말 사이에 또 안 좋은 뉴스도 좀 많았거든요. 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경제 전망도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의 가격이 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자, 오늘 증시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좀 열어보니까 시장도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은 되게 불투명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요즘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시는 확실히 수급을 어디 쪽에 들어오느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부분과 함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학생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 내 종목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좀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닥에서 확률이 높은 정말 이제 바닥이 좀 가까웠다 패턴을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진짜 수급주 이런 패턴은 가짜 수급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앞부분 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고 후반부에 강의로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범쌤과 함께하는 수급을 알아야 번다 과목 시간입니다.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범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수급을
알아야 번다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만나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수업에서 범쌤이 저희한테 수급이 강한 종목이니까 앞으로 눈여겨봐라라고 하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짜 수급과 진짜 수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범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수업 먼저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돌아온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오늘 좀 수급이 어디에 많이 쏠렸을까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 또 그 철강 업종들에게 수급이 좀 강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래서 요즘 대형주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고 있고 네. 뭐 어떤 기사에서는 내년까지도 대형주가 우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 좀 대형주들이 또 연초까지는 좀 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수급을 보면 네. 확실히 대형주들이 역시 강한 맞아요. 흐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재건 이슈도 좀 잠시 후에 다뤄보긴 하겠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종목을 한번 오늘 특징주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사실 뭐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상승률로 보니까 오늘 8% 상승률이 포스코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8%인 적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상승이에요. 코로나 이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 때 2020년도 4월 달 8.2%가 오늘 이전에 가장 많이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온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포스코가 이 수급이 또 철강 업종들이 한번 반등이 좀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종목을 가져봤거든요. 그럼 수급이 오늘 뭐 거래량도 들어왔고 상승률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와야 추세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급주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주 전에 뭐 삼성 SDI라든지 또 저번 주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처음으로 종목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전까지는요. 사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종목상에서 수급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11월 초까지는 계속 수급이 매도량이 나왔었던 또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네, 철강 쪽에서 특히 포스코 쪽에서 차트는 괜찮았는데 네. 외국인 수급에선 그렇게 붙진 않았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오늘 기점으로서 외국인이 240억, 그리고 기관들이 330억이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포인트와 그리고 네. 상승. 그 이 점이 오늘 좀 포스코의 좀 흐름이 이제 다른 철강주 쪽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주봉상에서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그러니까 수급주들은 수급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거기까지도 좀 부합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범쌤, 네. 수급선이 어떤 선이었죠? 수급선이 네. 우리 그 20주선입니다. 20주선? 네, 저는 네. 수급을 물론 일봉에서 차트 흐름을 보기도 하지만 수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봉에서 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맞아요. 주봉의 추세가 20주선을 왜 잡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이 뭐 5일, 뭐 2주, 3주, 한 4주, 5주가 한 1개월 정도로 본다고 하면요. 그러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한 20주인데 그 20주를 강하게 뚫을 수 있다는 거는 추세 전환을 좀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20주선이 수급선, 이 수급선을 돌파했을 때는 종목이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네. 저 수급선을 좀 설명을 드리죠. 네. 범쌤이랑 저희 수업에서는 수급선의 위에 있는 캔들이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네. 수급선이 20주선이라는 거도 오늘 처음 보는 학생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좀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 앞부분 보고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또 가장 강했던 또 중소형주 섹터들은 재건 섹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진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재건 쪽에들 종목들이 네. 사실 네옴시티 관련과도 좀 엮여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네. 두 개 테마를 다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범쌤. 네, 건설주도 그렇고 건설 기계, 그렇죠. 뭐 두산 인프라,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도 코어랑, 그렇고, 네. 현대 건설 기계.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업종들을 보면 코스피 업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 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재료도 재료인데 네. 결국 지금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 코스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업종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재건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코스닥에서는 데모 종목이 가장 많이 좀 올라갔고요. 네. 한 주봉에서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수급선 위에 지금 종목들이 안착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수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데모뿐만 아니라 뭐 현대, 에버다임, 네. 자, 이 종목도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요. 코스닥 종목인데 범쌤 혹시 차트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 차트가 조금 네. 밑에 좀 살짝 있네요. 내려볼까요? 살짝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됐나요? 네, 잘 네네. 보여요. 네. 네.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네. 자,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돌파가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재료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밑작업 중에 있다. 오늘 기사 때문에 이렇게 뜬 부분들 하지만 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결국 중장비 중기계 업체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엮이면서 건설 또는 뭐 중장비 이 업체들이 지금 원희룡 또 장관께서 좀 사우디에 좀 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쪽 네옴시티 플러스 네. 재건 업종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좀 뜻하는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중복적으로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 같아요. 안에서도 선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희가 단순히 뭐 네옴시티 관련주나 네.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범쌤이 알려주시는 그 중에서도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저희가 찾아내서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종목 찾는 건 잘하세요. 종목 찾는 건 잘하시는데 대부분 좀 급하게, 네. 좀 성급하게 고점에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이 종목이 이제 충분히 바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미리 예측해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수급 분석은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분석법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추세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방향성이 이어질 거라는 보조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하면서 네. 들어가는 방법인 또 거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네, 그렇죠. 뭐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추세를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꼭 뒷받침되어야지만 네. 결국 종목이 추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뭐 종목들을 보실 때도 꼭 일봉보다는요. 제가 항상 강의를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저는 일봉에서 종목을 찾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추세가 좀 확인되는 부분은 일봉은 너무 종목이 길기 때문에 일봉이 변동성이 심해요. 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주봉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봉에서 매매 타점을 갖는 게 수급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강의에서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현대 에버다임 재건 쪽에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역시 뭐 삼성전자가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쌍끌이거든요. 보면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일봉상에서 지금 121선을 뚫었어요. 근데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저번 주 기준으로서 수급선을 돌파할 것 같다. 맞아요. 저 화요일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렸고 금요일 기준으로 돌파가 되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씩 더 붙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장비주들도
많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 테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테스에서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네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네. 자, 그럼 주봉상에서 지금 수급이 수급선 위에 있진 않죠?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달 조금 것 같긴 한데요. 갈랑말랑하는 네.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테스를 공략해야 될 것이냐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죠. 약간 수급선에 닿을락말락하는 네, 종목들이 달락말락한 네. 종목이거나 아니면 오늘 상승이 나와서 네. 순간적으로 이게 혹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근데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테스는 매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수급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찐 바닥 수급주라 볼 수 있는데 오. 테스는 아직 시기상조다.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 네.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오늘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진짜 바닥과 가짜 바닥을 구별하는 구별하는 방법. 법. 아무리 네. 오늘 바닥에서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률도 뭐 10% 넘고 15%까지 올라온들 네. 종목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오. 우리가 수급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오. 당장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수급 분석은 과거에 이제 패턴을 본다 했을 때 추세를 이어진다라는 거를 분석하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 오늘 상승만 본다고 했을 때는 내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다. 차라리 바닥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네. 삼성전자가 좀 더 맞는 판단이 될 것 같다라는 오. 그 기준을 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게 오늘 저 특징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 저번 주 네. 우리가 좀 다뤄봤던 제가 네. 수급 포인트에서 이런 패턴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봤던 리뷰 종목들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수업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방금 범쌤이 이제 첫 네. 번째 저희 순서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렸던 종목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 삼성 네. 에버다임이나 삼성전자, 테스 같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수업에서 네. 범쌤이 수급이 앞으로 많이 쏠리고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이니까 네네. 눈여겨보자, 흐름을 추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네. 한번 종목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져왔던 게 이제 LG화학이었거든요. 네. 저번 주에는 삼성 SDI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후속으로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갔어요. 네,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2% 상승이 좀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화학주들이 수급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잡혀가는데 LG화학이 좀 올라갈 이유가 그렇게 물론 이제 LG엔솔의 뭐 모회사 개념으로서 좀 엮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화학주들이 수급이 계속 붙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예를 들었던 종목이 바로 금호 이제 석유였거든요. 금호 석유가 저번 주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이 수급이 좀 이어진다 그러면 LG화학이 좀 화학주에서 좀 선두 탑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속주들까지 화학주들이 좀 대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주봉사 제가 저번 주의 기준을 본다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수급선 위로 올라섰고 주봉상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봉상에서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차트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 타점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W 모양, 그러니까 이게 지렁이 모양으로 계속 그려가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소통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제가 이제 금호석유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포스코거든요.
포스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LG화학 기준을 본다 했을 때 금호석유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듯이 철강주, 포스코 업종이 좀 올라가면 중소형주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준을 대는 20주선 위에 있는 철강주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동국제강도 있겠고요. 중소형주들. 근데 주봉을 보니까요. 아직 수급선 위에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포스코보다 못한 종목이 좀 될 수 있겠고, 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도 아직 수급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지금 수급 종목으로서 배제를 시키시고 다하게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뭐 풍산이라는 종목이 수급선 위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자, 오늘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도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포스코, 철강 업종들, 비철금속 업종들이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풍선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구리 업종이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차트 바닥에서도 W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관심주로서는 또 풍산, W 패턴과 그리고 포스코와 연결해서 수급주로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NC 소프트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주봉상에서 우리가 수급주를 먼저 컨택을 한다 했을 때 다른 게임주 다 배제시키고 뭐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주 다 이런 대형주들 중 안에서 가장 차트 흐름이 강한 종목이 대형주 안에서 NC 소프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별 수급을 본다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저번 주 이제 31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 저번 주 금요일도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 흐름이 지금 일봉상에서 계속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월요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W 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W 자리가 좀 만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 W주 자리 만들어져 있고 또는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게 혹시 뭐 넵튠이라는 종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네, 넵튠도 한번 좀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주봉상에서 지금 20주선 근처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NC소프트가 만약에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좀 올라간다고 하면 수급선이 이게 돌파되는 지점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지금 충분히 W 자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바닥을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나서 계속 좀 저점을 만들면서 W 자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아까 LG화학을 기준으로서 또 금호석유까지 이어질 수 있다듯이 아까 포스코와 또 풍산 또 NC소프트와 또 이런 넵튠 이런 종목들까지 수급에 대한 연장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뷰 종목이요. 네, 리뷰 종목. 네. 자, 그리고 또 제약주도 제가 조금씩 한 번씩 계속 한번 포인트를 잡고 가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선에서 대형주 안에서 그렇죠? 대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차트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지금 W 자리가 좀 만들어져 있는가? 완벽하게 W 자리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바닥을 좀 찍어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W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와 똑같이 수급을 이번 주에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 나온다 그러면 수급주에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리뷰 종목으로서 한번 셀트리온까지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순서로 네. 지난주 수업에서 말씀해 주셨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수급이 강한 종목들 다시 네. 한번 리뷰를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모두 지금 아예 수급을 이탈하거나 추세를 크게 벗어난 종목들은 없고 네. 계속해서 지난주 수업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을 저희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네. 관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게임주, NC소프트, 넵튠 그리고 한 풍산. 종목 풍산 네, 같은 풍산도 종목들 좀 포스코가 오늘 가서 한번 연관선상 있는 음. 수급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네. 종목들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또 범쌤 또 종목 리뷰 해주시는 거죠, 수업에서? 네, 계속 지금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 네. 좀 덜 올라간 그런 바닥주로서 계속 리뷰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수업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과 함께하는 수급을 알아야 번다 종목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지금 벌써 이제 10시 반 정도 돼가는 시간인데요. 저희 수업이 10시 50분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수업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 생방송은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쌤 이번 달에도 역시 족집게 과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범쌤 무료 족집게 과외입니다. 불개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타 강사들의 주식 무료 과외가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범쌤이 무료 족집게 과외를 진행하고 계실까요? 수급을 알아야 번다 무료 족집게 과외입니다. 매일 보는 주요 테마와 이슈를 과외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장 수급이 센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그리고 관심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실하게 매매 타점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패턴, 맥점 강의, 족집게 과외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는 기한이 오늘 저희 수업이 종료가 되는 10시 50분까지입니다. 클래스는 11월 한 달간 무료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282번 누르면 범쌤이 진행하는 무료 족집게 과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이 11월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무료 족집게 과외를 진행을 하십니다.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더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관심 가는 종목들 오픈을 해주시고 어떻게 매매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족집게 과외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께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범쌤, 네. 11월 족집게 과외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수급을 분석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급주를 계속 발굴하고 여기에 따른 피드백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수급주들이 확률이 높은 종목들 리스트를 계속 매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선별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가 확실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니까요. 또 포인트를 같이 받으시면 또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웠던 시장이 조금 좀 쉬워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수급을 항상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범쌤인데요. 수급이 강한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돈이 쏠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범쌤의 11월 무료 족집게 과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11월 한 달간 무료로 진행하시는 족집게 과외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1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족집게 과외 범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저희의 순서입니다. 범쌤이 오늘 또 수급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강의 주제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찐 수급주와 가짜 수급주를 구별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자, 우리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그 시장이 좀 예상치 못하게 좀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뉴스가 계속 좋은 뉴스들이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수급이 이해해서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외국인 수급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확신이 조금 떨어지면서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선뜻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이런 좀 기준이 좀 모호한 종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략을 안 하면 또 좀 아쉬울 것 같고 이런 패턴의 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다 해서 거의 무조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형주 쏠림도 심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얼핏 갑자기 또 이탈되긴 하면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포인트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진짜 수급주의 패턴인 거고 좀 더 안정성이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패턴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패턴 좀 가짜 수급의 패턴들은 웬만하면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좀 공략을 조금 하면 안 되는 그런 패턴까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저는 삼성전자를 뭐 크다고 해가지고 기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미 바닥에서 시그널을 줬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일봉에서는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일봉에서는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포인트는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추세를 바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봉입니다. 월봉은 좀 늦고 그래서 주봉을 항상 먼저 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려면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까 수급선을 뭐 돌파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추세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추세가 이게 지금 20주선 아래에 5주선과 지금 10주선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이 보라색 선이요. 5주선이에요. 그러니까 5주선이라는 것은 5주간의 간격을 선을 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5주선인 거고 이동평균선에서 그 밑에 있는 선이 이제 10주선인데 5주선이 10주선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종목이 찐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는 바닥의 조건을 맞춰서 그러니까 수급 분석은 최저점의 종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수급이 붙은 종목들을 우리가 올라타는 그런 전략으로서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 9월달, 10월달 첫째 주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를 최저점이다. 거의 3년 동안 거의 최저점이 다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이고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주신 또 시청자분들, 학생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단호하게 네이버는 지금 볼 때가 아니다. 왜? 수급도 수급인데 차트에서 아직 바닥도 만들어지지 않은 종목인데 이걸 선뜻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종목이라는 게 우리는 최저점, 그러니까 주식 격언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듯이 우리가 주식을 최저점에서 사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포인트를 보면 되는 건데 그 네이버에서 지금 한번 급락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추세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수급 분석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좀 확률론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네이버가 이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저점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는 자리가 나와야 이제 네이버가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예시 들었던 삼성전자처럼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9월달 중순, 10월달 초에서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또는 호재 실적이 나오더라도 섣부르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들어가면 실수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때도 충분히 바닥이라고 우리가 들어갔지만 더 떨어진 경우도 많았고 삼성전자가 그 과거에서도 6만 전자, 지금 이제 5만 전자 내려왔다 이제 6만 전자 올라왔지만
과거 7만 전자, 6만 전자 때 충분히 싸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지금 이제서야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5주선이 10주선을 일단 넘어간 종목들을 일단 선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이게 바닥의 첫 번째 조건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은요, 20주선을 또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기관과 거래량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금호석유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자 금호석유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아까 1번 조건 5주선이 10주선을 지금 돌파한 자리가 나왔는가? 아직 나오진 못했다라는 거죠. 더 기다립니다.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봉상에서 16%까지 반등이 나왔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서 이제 바닥에서 상승률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급 분석에 본다 했을 때는 아직 바닥에서 충분히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 충분히 바닥에서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첫 번째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0주선 위에 있을 때 이 종목이 수급주의 찐 바닥 종목이다라고 선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종목을 선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예전 종목 중에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비덴트라는 종목이. 비덴트가 이제 과거 뭐 비트코인, 뭐 빗썸, 뭐 여러 이제 가상화폐 테마로서 또는 뭐 블록체인 이슈로서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면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3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으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는 시청자분들과 또는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급주에서는 거래량이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률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얼마나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수급 분석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일봉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일봉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봉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일봉은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아직 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지. 그렇네요. 그럼 볼게요. 지금 아까 첫 번째 조건,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바닥에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렇네요. 나와서 바닥의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봉상의 흐름도 좋고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왔다 생각은 들지만, 아까 제가 두 번째 조건 20주선이 4, 5개월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뚫을 힘이면 개인들은 절대 뚫을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특정 큰 손이 뚫을 수 있는 수급선이 이렇게 4개월 추세선인 건데, 그 20주선을 뚫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비덴티라는 종목을 무릎에서 사는 거예요. 무릎에서 올라오고 나서 일봉에서 다시 W자 패턴을 보고 저점을 보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 주봉상에서 충분히 바닥에서 우리 생각을 했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20주선 아래였다.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 또는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이 아닌 가짜 수급주라는 거죠. 가짜 수급주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비덴타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략하는 종목이 아닌 배제해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또 쌍용차 이슈라든지 뭐 여러 M&A 이슈가 있었던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또 핫했었거든요. 네. 전년도부터. 거래량만 보면, 이걸 제가 이제 종목 진단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종목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저는 수급 분석은 거래량 분석에서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올라왔을 때 분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쌍방울을 우리가 분석하는 시기는요. 이렇게 좀 수급선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지.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빵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매우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이런 자리들이 참 끌려요. 우리 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고점에서 종목을 선택하기에는 좀 두렵고 바닥에서 이제 종목들을 계속 이제 캐치를 하실 텐데 바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 쌍끌이 수급도 있긴 하겠지만 거래량을 많이 보면서 이제 상승률이라는 거죠. 이제 바닥을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게 지금 2개월, 3개월 동안 가장 강한 상승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범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종목이 하락하다가 네. 갑자기 이 차트처럼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네. 종목이 막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지금 시기가 딱 그래요. 어. 시장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종목이 지금 70% 하락률, 50% 하락률, 60% 하락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붙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런 만약 바닥에서 급등 나는 종목들을 원한다고 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최저점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닌데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선만 주봉상에서 아래에 있다. 일단 배제.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1번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쵸.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이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최근 뭐 6월달 이후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를 위로 좀 내려볼게요. 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봉상에서 지금 흐름을 보니까 아직 20주선을 좀 돌파할랑 말랑 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추세가 완벽하게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5주선과 10주선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5주선과 10주선이 이게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바닥에서 지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 남색선이 네. 5주선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색선이 5주 10주선이고 네, 10주선이 네. 5주선 아래로 네. 내려와야 네.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왔을 때 드디어 한전산업, 드디어 원전 테마 또는 원전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찐 바닥 종목이고 섹터라는 거를 네.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오늘 상승, 또 어제 상승, 또 저번 주에 상승만 본다고 했을 때 제 기준을 본다 했을 때는요. 아직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브리핑 리뷰하는 종목에서 강한 종목으로서 원전 관련주들을 따로 체크해드리는 아닌 종목으로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신규 또 우리가 관심 종목 관점에서도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네. 시기상조고 그럼 원전주들은 지금 볼 때가 아니라는 게 물론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수급 분석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아직 기준이 아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아까 그 5주선이 10주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20주선까지 올라왔는데 그 종목들 안에서 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수급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 거래량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인 거죠. 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이게 좀 당겨보면요. 삼성전자와 지금 2주 전에 주가 흐름 보면 SK하이닉스와 큰 차이는 없었어요. SK하이닉스의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지금 20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요 자리와 삼성전자의 차트 자리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결과론적으로 20주선 돌파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주선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수급선 아래에서. 그러면 네. 차이점은 뭔가? 분명히 D램, 낸드 둘 다 가격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유독 강했던 부분. 저는 뭐 다른 요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강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수급에 있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삼성전자에 있었고 외국인 하이닉스는 쌍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게 10월 31일 기준인데 그때부터 쌍끌이 매수, 외국인 이틀 매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던 시기를 본다고 보면요. 이미 10월 26일 이후부터 이미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쌍끌이 매도. 그러면 똑같은 선 안에서 똑같이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20주선 위에 있는 똑같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강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LG화학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LG화학을 지난주 네, 관심 지난주에.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수급선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을 후속, 물론 다른 뭐 화학주들 많아요. 뭐 대한유화도 있고,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호석유를 그 새 뭐 대형 화학주 안에서 케미칼 종목에서 꼭 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도 차트이긴 하지만 다른 뭐 대한유화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저번 주부터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대한유화 종목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많았고 쌍끌이 수급보다는 조금 더 매도세가,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았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주봉상에서 저번 주 기준을 본다고 했을 때 밑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대한유화도 20주선 위에 있었고 그리고 금호석유도 지금 20주선 위 저번 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두 종목에서 뭐 어떤 종목이 더 비교 우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세 번째, 조금 더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수급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수급선에 부합하지 않은 종목이니까 매매 타점에서 또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종목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라온 자리 안에서 그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찐 수급이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외국인 기관도 들어오고 있으니 추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한 바닥주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범쌤의 수급 강의는 바로 진짜 수급이 들어오는 바닥 종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짜 바닥 종목을 구별해내는 법이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내일도 이제 2교시에서 범쌤과 수급을 알아야 번다 과목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 범쌤과 함께 하시면서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이 또 무료 족집게 과외 11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아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되니까요. 저희 수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해 주시면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8282번 누르면 범쌤이 진행하시는 무료 족집게 과외 한 달 동안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범쌤과 함께하는 수급을 알아야 번다 시간이었습니다. 범쌤 오늘도 수업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2교시 수업이었습니다. 범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범쌤과 함께 하시면서 수급에 대해서 마스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범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